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페루 게이샤 커피예요. 페루 핑카라 리마 게이샤 워시드 커피거든요. 이게 커핑을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올해 나온 게이샤 중에서 가장 맛있어가지고 구매하게 됐고요. 가격은 인터넷에 85,000원인데 저도 인터넷 아마 댓글 보면 제가 쓴 댓글도 있을 거예요. 파나마 게이샤랑 유사한 맛이 나가지고 한 거고요. 올해 먹어본 게이샤 중에서는 가장 맛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 먹어본 게이샤가 별로 없긴 해요. 하여튼 그 파나마 게이샤랑 가장 흡사한 맛이 나서 비싸도 이걸 샀고요. 이걸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입이에요. 이게 옵션 1이에요. 옵션 1이 적혀있진 않은데 페루에서 옵션을 했나봐요. 그럼 커퍼들이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100점 만점에 이제를 매기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하는데 우리가 1등부터 100꼴등까지 점수를 어떻게 매길까요? 우리가 한 번씩 수능이라는 걸 치잖아요. 시험을. 저희는 400점 만점이었는데 만약에 어떤 등급이 있잖아요. 뭐 요즘 1등급이 그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 출제처럼 내가지고 그건 틀리면은 이제 감점해가지고 등급을 정하는데 커피는 이제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옵션처럼 먹어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등수를 정하는 건데 그럼 100점 만점의 커피는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100점을 알아야 어느 게 90점이고 어느 게 80점이고 뭐 이런 기준점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 100점 만점 커피를 파나마 게이샤 커피로 스페셜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했어요. 왜냐하면 파나마 게이샤에서 나오는 커피가 90점을 계속 연속으로 넘으면서 5, 6년간 넘으면서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커피로 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해놓고 그 커피와 유사하면 점수가 높은 걸로, 그리고 일반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그 커피와 유사하면 점수가 높은 등급으로 나타나게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셜티 커피는 보면은 게이샤 커피와 유사하면 1등을 먹습니다. 이게 옵션 1위 한 거는 파나마 게이샤랑 가장 흡사했어요. 그리고 그 농장을 이끌었던 거는 에스메랄다 농장이었고요. 그 워시드 커피에 갖고 있는 그 꽃향과 컴플렉스함, 그리고 루시함과 레몬 같은 느낌, 레몬글라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커피에 그대로 들어있고요. 이 커피의 특징은 얼그레이 향도 조금, 그 커피를 이제 그 맛이 나게끔 볶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약배전을 해야 되고요. 과즙이 팡팡 터지게 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화력을 최대 화력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빨리 볶는 게 좋아요. 빨리 먹을 거면.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두고 먹는 커머셜 커피나 에스프레소에 그라인더에 거는 커피는 좀 약간 천천히 먹는 게 낫고, 핸드드립이나 이렇게 좀 좋은 커피를 오래 남겨놓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빨리 드시거든요. 오래 좋은 커피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커피들은 빨리 볶아가지고 바로 뭐 일주일 이내에 가장 맛있는 맛이 나오게 볶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이 커피는 이게 통이 길쭉하고요. 향도 맡아보면은 지금은 그냥 볶는 향이 나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그 꽃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만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두 자체부터 신선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가장 게이샤 커피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커피 중 하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직접 생두를 수입해봤지만 직접 생두를 수입하면 농장주의 그 농간에 걸려가지고 안 사도 되는 걸 가끔 살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인 입맛에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으면 로스터들한테 외면받으면서 그거를 결국 내가 써야 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재고로 남게 되는 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생두 수입업체, 특히나 로스터리 카페가 생두를 수입하면서 유통할 때 그 재고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약간 타개해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하기도 좋아하는 맛의 표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점 만점이고 그 안에서 등급을 정해놓고 80점, 70점 뭐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지금은 점수 등급 체계가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가치라는 건 뭐예요? 제가 논문이나 그 글들은 잘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름만 듣기로는 맛 이외에 다른 영역까지 평가의 항목에 넣어보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맛이라고 했을 때 후각과 미각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끼는 인지 상태라든지 그런 것까지 넣겠다는 건데, 우리가 소비할 때, 이거 결국 소비 때, 이 소비가 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먹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가 시작하기 전에 슬로우 푸드 움직임이 있었어요. 패스트푸드 상대적으로 나온 슬로우 푸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품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품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의 원물을 많이 먹어보자, 그런 움직임의 철학적 움직임에서 스페셜티 커피도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품과 관련돼가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 커피로 이야기하자면 엘파라이소 커피가 이 논란에 가장 휩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185도거든요.
그 커피가 생두가 천연 자연 상태의 혹은 내추럴, 햇볕에 말린 내추럴. 워시드 방식은 균일하게 유통기간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콜롬비아나 자메이카에서 워시드 방식을 새로 채택해가지고 유통하는 거고요. 이것과 다르게 생두에 가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생두에 향을 입힌다거나 뭔가 가공.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가지고는 커피로는 엘파라이소가 논란이 휩싸였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가공을 안 했다. 자연의 일부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 비법처럼 이제 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연물이었으면은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원래 내추럴의 뜻이 뭔가요? 그러면 네일팝이 터지거든요. 아까 빨리 공부하기 했잖아요. 내추럴 프로세싱이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그럼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해야 되는데 프로세싱 이름이 좀 다르죠. 아나에어로빅도 사실 그 알코올 발효가 자연계에 있는 방식인데 그 자연계에 있는 방식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특정한 향이 나잖아요. 그 특정한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먹자마자 커피 전문가 대번에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팝이 터지고 소정대 배출을 할 예정입니다. 템퍼를 살짝 열어줘가지고 촛불을 날리고요. 화력은 왔다 갔다 조절했는데 이렇게 1, 2% 조절이어가지고 그게 큰 조절은 아닌데 이게 7, 8 했고요. 1팝 끝무렵에 발견 약간 울긋불긋한 상태로 다양한 향미가 커피로 아마 판매되거나 띄움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공품 이야기 하나 말았는데 커피에서 가공품 중 하나가 엘파라이소 계열의 이런 다양을 한 커피들이에요. 안 했다고 하니까 엘파라이소 제외하고 코피네 커피나 데서 다양한 얼마 전에 만나서 질문은 안 했는데 맥락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린 생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문만 해달라. 언제든지 보내주라. 그러니까 그런 맥락은 뭐냐면 언제든지 그런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물이었으면 아마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맛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프로세싱을 기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른다. 이게 정답이 원래 농사를 짓지 않고 유통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맨날 노 프로블럼 시작 주문만 해달라. 언제든지 배송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인 건데 제가 그 맥락을 옆에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자연에서 나온 맛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겸손함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먹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게이샤 커피에도 국내 1kg에 생두 가격은 85,000원이고 원두 가격은 2배 정도 되잖아요. 싸지 않은 커피를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